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간 한국 여군이 그곳에서 여자와 동양인이란 이유로 미군에게 차별과 무시를 받게 되고 그녀의 훌륭한 능력과 응징으로 그들에게 참교육을 하여 결국 존경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1년 7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여름의 태양은 마치 용광로처럼 지상의 모든 것을 녹여내릴 기세로 타올랐다. 헬기에서 내린 강유진 대위의 전투화 아래로 밟히는 흙은 밀가루처럼 곱고 건조했다. 헬기의 로터가 멈추자 거대한 먼지 구름이 사방으로 피어오르며 그녀의 온몸을 뒤덮었다. 낯선 땅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디젤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코 속을 파고들었다. 이곳은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그 중에서도 연합군의 심장부인 바그람 공군기지였다. 대한민국 파병부대 오신호 사진의 일원으로 이곳에 도착한 강유진 대위. 특전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였지만 이곳의 공기는 그녀가 겪어온 그 어떤 훈련장의 공기보다도 무겁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임무는 PRTPR-OVINCIAL 리컨스트럭션 팀, 지방재건팀의 작전 장교로서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조율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었다. 통신과 전략 분석이 주특기인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임무였지만 그 중요성을 모두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캡틴 강, 당신이 한국군에서 보낸 연락장교라고. 합동작전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선 미군 측 지휘 텐트 안.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풍모를 풍기는 미 육군 특전단 소속의 마스터 서전트 상사 밀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시가 담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상사님. 대한민국 육군 대위 강유진입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러나 밀러는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코웃음을 쳤다. 맙소사. 무슨 생각으로 그것도 이렇게 작은 여자를 이런 곳에 보낸 거지. 통역병이 필요한 거 아니었나? 텐트 안에 있던 다른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였다. 남성 중심적인 군 문화, 그것도 실전을 밥 먹듯이 치르는 미군 특수부대에서 동양인 여성 장교가 환영받으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제 주특기는 통신 및 전략 분석입니다, 상사님.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작전 브리핑과 교시는 영어로 직접 수행합니다. 영어는 할 줄 아나 보군. 밀러는 비꼬는 투로 말하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는 태도였다. 유진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의 미숙함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 서서 브리핑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브리핑 내내 밀러의 무시는 계속되었다. 그는 작전 계획을 설명하며 유진에게는 의도적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모든 질문과 지시는 유진과 함께 온 한국군 남성 부사관에게 향했다. 마치 유진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 같았다. 이번 주 목표는 차리키 지구 북쪽에 위치한 알리우코즈 마을의 학교 건축 현장 시찰이다. 정보에 따르면 탈레반의 활동이 간헐적으로 포착되는 지역이니 경계를 늦춰선 안 돼. 밀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캡틴 강 귀관의 부대는 미군 호송대의 후방을 맞는다. 별다른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지정된 위치만 사수하도록. 괜한 행동으로 시선을 끌지 마. 그가 처음으로 유진에게 직접 건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희는 그저 따라오기나 해라는 경멸적인 뉘앙스가 가득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작전 지역의 최근 통신 감청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쪽 분석과 교차 검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싶습니다. 유진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입을 열었다. 그러나 밀러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해. 넌 그냥 내 병사들이나 잘 챙겨. 소꿉놀이 하러 온 게 아닐 텐데.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유진은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입을 다물었다. 텐트를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미군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숙소로 돌아온 유진은 굳은 표정으로 전투복을 갈아입었다. 함께 파병 온 김 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저 자식들이. 괜찮아, 김 중사. 예상했던 일이잖아. 우리가 여기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어. 말로 싸워 이길 순 없는 노릇이니. 유진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계급, 그녀의 조국, 그리고 그녀의 성별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욕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곳이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곳임을, 오직 실력과 결과만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냉혹한 전장임을 되새겼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미군 측으로부터 형식적으로 공유받은 작전 계획과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에 몰두했다. 지도 위에 빼곡하게 표시된 등고선과 지형지물, 과거 교전 기록들을 뜯어보며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그려나갔다. 그들이 무시하는 작은 동양인 여군 장교가 아니라 전장을 꿰뚫어보는 지휘관 강유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내리라. 바그람의 밤은 깊어갔고 힌두쿠시 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먼지와 화약 냄새로 가득한 이 낯선 땅에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첫 합동 작전의 날이 밝았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오시노 부대원들과 미군들은 각자의 차량에 탑승했다. MRAP 지뢰 방호 장갑차 여러 대가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길게 대열을 이뤘다. 유진이 탑승한 한국군 장갑차는 약속대로 대열의 가장 후미에 자리했다. 차리키 지구로 향하는 길은 끝없는 비포장도로였다. 차창 밖으로는 황량한 벌판과 멀리 병풍처럼 둘러선 힌두쿠시 산맥의 장엄하지만 위압적인 능선이 스쳐 지나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IED급 조폭발물과 저격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모든 차량, 전방 20방향, 작은 마을 입구에 시선 집중. 특이사항 보고할 것. 무전기에서 밀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거만했지만 작전 중에 긴장감 또한 묻어났다. 유진은 망원경으로 그가 지시한 마을을 살폈다. 흙으로 지은 집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런데 유진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아이들이 없어. 아프가니스탄의 마을 어귀에는 보통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연합군 차량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어른 몇몇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차량 행렬을 쳐다볼 뿐이었다. 불길한 징조였다. 알파팀 리더, 여기는 코리아 포스트. 전방 마을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과도한 경계 태세가 느껴지니 진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유진은 즉시 무전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밀러의 냉소적인 답변이었다. 코리아 포스트,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원래 이 동네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이건 통상적인 경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시선이 우리 차량이 아니라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하고 있어. 재차 확인을 요청한다. 유진은 끈질기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의 미세한 시선 방향, 부자연스러운 침묵.
그녀의 특전사 시절 경험과 정보 분석가로서의 직감이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해. 넌 그냥 내 자리나 지켜. 밀러는 짜증 섞인 고함으로 유진의 무전을 끊어버렸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저 오만함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김 중사, 우리 차량은 앞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해. 그리고 K6 기관총, 언제든 사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알겠습니다, 대위님. 결국 미군 선두 차량은 유진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마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선두 차량 바로 앞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았다. IED가 폭발한 것이다. 다행히 폭발물 탐지 장비 덕분에 차량이 직접 밟기 직전에 멈춰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매복이다. 전원 차폐 엄폐. 무전기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마을 뒤편 언덕과 건물 옥상에서 AK-47 소총의 불꽃이 번쩍이며 총탄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타타타타탕. 날카로운 총성이 고막을 찢었다. 미군들은 급히 차량에서 내려 주변의 바위와 벽을 엄폐물 삼아 응사를 시작했다. 교전이 벌어지자 유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적의 화력은 2시 방향 언덕과 12시 방향 2층 건물에 집중되어 있다. 김중사 언덕 쪽으로 제압 사격 실시. 박하사 2층 건물 창문을 조준해.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후방에 있던 한국군 장갑차의 K6 중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언덕 위의 적들을 향해 육중한 총탄을 쏟아부었다. 미군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허둥대고 있었지만 유진의 부대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적의 화력을 분산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불리했다. 적들은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미군들은 개활지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때 밀러와 함께 있던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상사님, RPG입니다. 마을 건물 2층에서 한 탈레반 병사가 RPG-17 로켓 발사기를 어깨에 메고 선두 MRAP를 조준하고 있었다. 직격당한다면 아무리 튼튼한 장갑차라도 무사하기 어려웠다. 응사하던 미군 병사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밀러는 욕설을 내뱉으며 소총을 들어 올렸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때였다. 내가 처리한다. 유진이 장갑차 해치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K-14 저격 소총이 들려 있었다. 평소에는 부사수가 운용했지만 그녀 역시 특전사 시절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이었다. 대위님 위험합니다. 김중사가 외쳤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짧게 숨을 멈추고 스코프 안으로 적을 담았다. 흔들리는 차체 위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목표를 조준하는 것은 신기에 가까운 일이었다. 스코프의 십자선이 RPG 사수의 머리에 멈췄다. 탕! 날카로운 격발음과 함께 총알이 총구를 떠났다. 잠시 후 2층 건물 창가에 있던 RPG 사수의 몸이 뒤로 튕겨나가며 사라졌다. 발사 직전의 RPG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 총성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교전 중이던 미군들조차 경악에 찬 눈으로 유진이 있던 후방 장갑차를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작은 여자애라며 무시했던 그 장교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세상에. 누군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밀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유진의 저격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휘관을 잃은 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미군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효과적인 반격을 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의 총성은 뜸해졌고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교전이 끝나고 먼지가 가라앉은 전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은 소총을 내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잠시 후 밀러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터벅터벅 유진의 장갑차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오만함과 경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혼란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캡틴, 방금 그건 작전 수행 중 발생한 돌발 상황에 대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상사님.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울 생각이 없었다. 그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다. 밀러는 유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가 지금껏 봐왔던 그 어떤 강인한 군인의 눈빛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외양과 성별만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렸다. 고맙다, 캡틴 강. 당신이 우리 모두를 살렸어. 그가 마침내 진심을 담아 내뱉은 말이었다. 힌두쿠시 산맥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두 군인의 시선이 처음으로 동등하게 마주쳤다. 무시와 경멸의 벽이 총성 한 발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첫 교전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부대로 복귀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강유진 대위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RPG 사수를 원샷 원킬로 저격한 작은 동양인 여장교.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대신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힐끗거렸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마스터 서전트 밀러였다. 그는 다음 작전 브리핑에서 의도적으로 유진의 옆자리를 비워두었고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게 말했다. 지난번 작전에서 우리는 캡틴 강의 판단력과 능력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 앞으로 모든 작전 계획에 있어 캡틴 강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다. 이에 있는 사람? 텐트 안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병사들도 있었다. 유진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목숨을 빚진 자가 보내는 최고의 존중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더 위험하고 복잡한 임무가 떨어졌다. 카피사 주로 향하는 보급로 인근 탈레반의 주요 활동 거점으로 의심되는 쿤두즈 계곡을 정찰하고 필요하다면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임무였다. 쿤두즈 계곡은 좁고 길게 뻗은 지형 때문에 한번 고립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정보팀 분석에 따르면 적들은 계곡 중간 지점에 폐허가 된 카라반 사라이의 대상들의 숙소를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밀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진에게로 향했다. 캡틴 강, 당신 생각은 어떤가? 유진은 위성 사진과 지형 분석 자료 그리고 최근 감청된 적의 교신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상사님, 무언가 이상합니다. 적들의 교신 패턴이 너무 조용합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반 사라이는 너무 명백한 목표물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이곳으로 유인하려는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함정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함정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계곡 입구와 출구를 모두 막고 고립시킨 뒤 주변 고지에서 박격포나 중화기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곡은 완벽한 킬박스킬 바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진의 분석에 텐트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의 말에는 논리적인 근거와 설득력이 있었다. 지난번 교전에서 그녀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모두가 목격했기에 누구도 그녀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작전을 포기할 순 없어. 밀러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작전은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주력 부대가 계곡으로 진입하는 척 기만 기동을 하고 그 사이 소규모 정예팀이 적의 예상 매복 지점인 계곡 북쪽 능선으로 우회하여 침투하는 겁니다. 적의 눈과 귀를 먼저 제거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한 뒤에 주력 부대가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에 새로운 진격로를 그려 보였다. 그것은 지도상으로는 훨씬 험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이었지만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밀러는 한참 동안 유진이 그린 작전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우회 침투조 누가 지휘하지? 그 순간 텐트 안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더구나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김중사와 박하사 그리고 미군 측에서 가장 조용한 침투가 가능한 병사 2명만 지원해 주십시오. 결국 유진이 이끄는 5명의 한미연합특수정찰조가 편성되었다. 밀러는 자신의 팀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저격수 톰슨과 통신 전문가 데이비스를 붙여주었다. 데이비스는 과거 유진에게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던 병사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유진과 4명의 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쿤두즈 계곡 북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침투를 시작했다. 달빛조차 없는 밤, 오직 야간 투시경의 의지에 가파른 바위산을 올랐다. 한 걸음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몇 시간을 올랐을까. 마침내 그들은 목표 지점인 능선에 도달했다. 능선 아래로는 쿤두즈 계곡의 음산한 모습이 길게 뻗어 있었다. 유진은 무선으로 주력 부대에 기만 기동 시작을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곡 입구 쪽에서 MRAP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미끼를 문 것이다. 유진과 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계곡을 주시했다. 그때 유진의 귀에 연결된 특수 감청 장비에서 미세한 신호가 잡혔다. 일반 통신 장비로는 잡을 수 없는 암호화된 단파 신호였다. 계곡의 속삭임이었다. 메뚜기들이 들어왔다. 양들을 우리로 몰아라. 암호화된 교신 내용을 해독한 유진의 눈이 번쩍였다. 역시 함정이었다. 모두 위치 파악. 적들이 움직인다. 유진의 나직한 명령에 대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고쳐 잡았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계곡 양쪽의 바위 틈과 수풀 속에서 위장하고 있던 탈레반 병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박격포와 중기관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주력 부대가 계곡 깊숙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에 정말 함정이었어. 데이비스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유진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주력 부대는 저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톰슨, 구시 방향 가장 높은 고지의 박격포 팀부터 제거해. 데이비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주력 부대의 교신에서 적의 위치를 전파해. 김중사, 박하사, 나와 함께 중앙의 기관총 진지를 무력화한다. 유진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분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모두가 신뢰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톰슨의 저격 소총이 소음기와 함께 퓨 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가장 위협적이던 박격포 진지의 적 하나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것이 신호였다. 유진과 한국군 대원들은 절벽을 타듯 능선을 미끄러져 내려가 중앙기관총 진지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어둠과 지형을 이용한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적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진지 바로 뒤까지 접근한 유진이 수신호를 보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튀어나가 단검과 소음 권총으로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했다.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는 완벽한 기습이었다. 데이비스, 지금이야. 알파팀 리더. 여기는 정찰조. 적은 함정을 파고 있었다. 좌표 XXX, YYY의 박격포 좌표. 데이비스의 다급한 교신이 시작되고 계곡 아래에서는 혼란에 빠진 적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지휘 체계가 무너진 적들은 우왕좌왕했고 그 사이 상황을 파악한 주력 부대는 즉시 후퇴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유진의 팀은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훨씬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믿었던 적들의 심장부에서 그들을 농락하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전지대로 복귀했을 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긴장감 넘치는 작전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데이비스는 흙먼지 투성이인 유진에게 다가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캡틴, 미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유진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는 전우다, 데이비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 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목숨을 구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불신의 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졌다. 인종과 성별, 계급을 넘어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건 전우라는 이름만이 남았다. 쿤두즈 계곡의 위험한 속삭임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쿤두즈 계곡 작전의 성공은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강유진 대위는 더 이상 파병 온 손님이나 무시해도 될 동양인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물이자 모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전략가로 인정받았다. 미군 병사들은 이제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치면 어색하게나마 경례를 하거나 헤이 캡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경외감은 유진에게 어색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감정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영웅 대접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동료들과 동등한 전우로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밀러 상사는 이제 모든 작전 회의에서 유진의 의견을 가장 먼저 구했다. 그는 유진의 분석과 직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사석에서는 그녀를 진짜 군인어투로 솔저이라고 칭찬하고 다녔다. 캡틴, 이번 주말에 기지 내에서 작은 바비큐 파티를 할 생각인데 시간 괜찮으면 오시노 부대원들과 함께 오지 않겠나? 당신에게 빚진 목숨들이 제대로 된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 밀러가 특유의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진심을 담아 제안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상사님. 저희 부대원들도 좋아할 겁니다. 전장의 삭막함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유대감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땅이었다. 새로운 첩보가 도착한 것은 바비큐 파티가 있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PRT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이던 바그람 인근 카심 마을의 여성직업 교육센터가 탈레반의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첩보였다. 여성들의 교육을 서구의 타락한 문화로 간주하는 놈들이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지. 브리핑룸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당겨졌다. 문제는 첩보의 신빙성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너무 구체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를 공격할 테니 와서 막아보라고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유진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쿤두즈 계곡의 함정을 겪은 뒤라 모두가 신중해졌다. 또 다른 함정일 가능성을 말하는 건가, 캡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교육센터는 상징성이 큰 목표물입니다. 연합군의 재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현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효과적이니까요. 그것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첩보를 무시했다가 실제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연합군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섣불리 병력을 움직였다가 또다시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젠장, 머리가 터질 것 같군. 밀러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유진이 입을 열었다.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첫째, 소규모 병력은 예정대로 여성교육센터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진지 구축에 집중하고 섣부른 추격이나 반격은 금지합니다. 이것은 실제 공격에 대한 대비이자 적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리고 둘째,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첩보를 흘린 출처를 역추적하는 겁니다. 적들이 우리를 특정 장소로 유인하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눈을 찾아내 제거해야 합니다. 그 눈은 아마도 우리 기지 주변 혹은 카심 마을 어딘가에 숨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진의 대담한 발상에 브리핑 룸은 순간 조용해졌다. 적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정보망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었다. 위험 부담이 컸지만 성공한다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작전이었다. 그 눈을 어떻게 찾아내지? 통신 감청과 휴민트 인간 정보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감청 분석팀을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현지 정보원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추려낼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이 데이비스를 지목하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캡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동원하겠습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밀러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카심 마을로 이동해 여성교육센터 주변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의도적으로 적에게 노출되었다. 한편 기지에 남은 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바그람 기지 주변에서 오가는 모든 통신 신호를 분석했다. 수많은 잡음과 의미 없는 교신 속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캡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이비스가 다급하게 달려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가 관리하던 현지 정보원들의 명단과 최근 활동 내역이었다. 압둘라 카심 마을의 잡화점 주인인데 최근 들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는 교육센터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압둘라의 이름으로 된 모든 통신 기록을 검색했다. 대부분은 평범한 통화였지만 단 하나, 파키스탄 국경지대로 발신된 짧은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내용은 암호로 되어 있었지만 발신된 시간이 밀러의 부대가 마을에 도착한 직후였다. 찾았다. 유진은 확신했다. 그녀는 즉시 밀러에게 무전을 연결했다. 알파팀 리더, 여기는 코리아 포스트. 눈의 위치를 파악했다. 카심 마을 중앙 잡화점 주인 압둘라다. 그를 생포해야 한다. 아마 그가 가진 전화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다. 알겠다. 즉시 팀을 보내겠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급박하게 돌아갔다. 유진의 무전을 감청한 것인지 압둘라가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젠장. 놈이 도망친다. 남쪽 도로를 따라 이동 중이다. 밀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이대로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 순간 유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김중사, 박하사. 나하고 같이 간다. 차량 준비해. 대위님, 기지 방어 임무는 지금은 저놈을 잡는 게 최우선이야. 서둘러. 유진은 지휘소를 뛰쳐나와 대기하고 있던 장갑차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도망치는 정보원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그녀를 또 다른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장갑차가 굉음을 내며 기지를 빠져나갈 때 유진은 밀러의 부대가 있는 카심 마을이 아니라 압둘라가 도망친 남쪽 도로로 방향을 잡았다. 그녀의 판단은 빨랐지만 적은 더 교활했다. 여성교육센터 공격 첩보는 미끼를 위한 미끼였다. 적의 진짜 목표는 정보원을 미끼로 유진을 포함한 연합군 지휘부를 기지 밖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유진이 탄 장갑차가 황량한 남쪽 도로를 질주하고 있을 때 도로 양옆의 언덕 위에서 수십 명의 탈레반 병사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RPG와 중기관총이 들려 있었다. 완벽한 매복이었다. 쾅! 쾅! 두 발의 RPG가 거의 동시에 장갑차의 앞뒤에 떨어지며 도로를 차단했다. 급정거한 장갑차를 향해 사방에서 총탄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매복이다. 전원 하차. 응사하라. 유진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이 뚫린 도로 위에서 그들은 압도적인 수의 적들에게 포위된 것이다. 무전기에서는 밀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캡틴 강, 응답하라. 젠장, 거기도 함정이었어. 버텨. 지금 당장 지원 병력을 보내겠다. 하지만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단 3명의 병력으로 수십 명의 적을 막아내야 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부대원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자책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소총을 고쳐잡고 지옥 같은 총탄의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어떻게든 살아남아 동료들을 지켜내겠다는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RPG의 폭발음이 채 멎기도 전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 타타타타타타타타. 두두두두두두. 도로 양옆 언덕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AK-47의 날카로운 소음과 PKM 기관총의 육중한 격발음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굉음, 지옥의 협주곡이 되어 고막을 찢었다. 빗발치는 총탄이 장갑차의 두꺼운 강철판을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다. 팅, 팅, 탕.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젠장. 완벽하게 걸렸어. 운전석의 박하사가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꺾었지만 앞뒤 도로가 폭발로 막힌 상황에서는 무의미한 몸부림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강철관에 갇힌 채 사방에서 날아드는 죽음의 세례를 받고 있었다. 전원 정신 차려. 강유진의 외침이 아니었다면 모두 공포에 질식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총성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불러온 최악의 결과 앞에서 그녀는 오히려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후회와 자책은 살아남은 뒤에 할 사치였다. 지금은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박하사, 차량을 방패 삼아. 9시 방향 기관총 진지 쪽으로 차체를 돌려. 김중사, 상부 해치 열고 K6로 3시 방향 언덕 위 RPG 사수부터 제압해. 내가 어무한다. 그녀의 지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두 부사관은 유진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하사가 장갑차를 거칠게 움직여 차체를 방패 삼아 가장 위협적인 기관총 진지 방향을 막았다. 그 사이 김중사는 상부 해치를 열고 K6 중기관총의 거치대를 잡았다. 드르르르르르.
K6가 포효하며 삼시 방향 언덕을 향해 굵직한 총탄을 쏟아냈다. RPG를 다시 장전하려던 적 하나가 총탄에 맞고 넝마처럼 쓰러졌다. 유진은 측면의 총안구를 통해 K의 소총으로 뛰어나가려는 적들을 정확하게 조준 사격했다. 탕, 탕. 그녀의 총구에서 불꽃이 튈 때마다 비명과 함께 적들이 쓰러졌다. 그녀는 특전사 시절부터 기계라 불릴 만큼 냉정하고 정확한 사격수를 자랑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목표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전투 기계가 되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한두 명을 쓰러뜨리면 그 뒤에서 서너 명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연합군 지휘부를 잡기 위해 정예 병력을 총동원한 것이 분명했다. 대위님, 삼시 방향. 또 다른 RPG입니다. 김중사의 다급한 외침과 거의 동시에 슈욱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로켓탄이 날아왔다. 쾅! RPG가 장갑차의 궤도를 직격했다. 육중한 차체가 크게 흔들리며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제 그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는 고정된 표적이 되어버렸다. 충격으로 인해 K6 거치대에 가슴을 부딪힌 김중사가 신음을 흘렸다. 김중사, 괜찮나? 괜찮습니다. 아직 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고립된 장갑차, 부상당한 팀원, 그리고 바닥을 드러내는 탄약. 시간은 적들의 편이었다. 한편 카심 마을의 밀러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교전 소리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헬멧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다. 유진이 함정에 빠진 것이다. 자신이 그녀의 계획을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그녀의 돌출 행동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유진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과거의 자신을 저주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QRF 신속 대응부대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출동시켜. 아파치. 근처에 아파치 없어? 제기랄 당장 공중 지원을 요청해. 밀러는 통신병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다. 가장 빠른 팀을 꾸려. 우리가 직접 간다. 톰슨, 데이비스. 당장 차량에 탑승해. 그는 더 이상 지휘부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의 전우가 자신이 목숨을 빚진 지휘관이 죽어가고 있었다. 다시 지옥의 한복판. 대위님, 탄약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박하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유진은 탄창을 확인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단 2개의 탄창뿐이었다. 여기까지인가.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에 포기라는 단어가 스쳤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눈물 흘리며 반대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묵묵히 지지해 주셨지만 늘 걱정이 가득하던 아버지의 얼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으악! 측면에서 날아든 유탄 파편이 박하사의 다리를 꿰뚫었다. 비명과 함께 그가 쓰러졌다. 박하사! 유진이 급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지혈대를 감았다. 피가 솟구치는 상처를 보자 그녀의 이성이 잠시 흔들렸다.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심장을 찔렀다. 적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연합군의 화력이 약해진 틈을 타 언덕에서 내려와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과 장갑차의 거리는 불과 수십 미터에 불과했다. 김중사는 부상당한 몸으로 마지막 남은 탄띠를 걸어 필사적으로 응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위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최대한 버티겠습니다. 김중사가 비장하게 외쳤다. 그러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헛소리하지 마. 우린 같이 살아서 돌아간다.
그녀는 부상당한 박하사를 부축해 일으키고 마지막 남은 탄창을 K의에 결합했다. 그리고 장갑차의 후방 해치를 열었다. 내가 엄호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김중사. 이건 명령이다. 그녀는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밖으로 뛰쳐나갈 생각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단 몇 초라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해치 밖으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부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것은 지상의 총성과는 차원이 다른 공기를 가르고 대지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소리였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두 대의 AH-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마치 분노한 신처럼 언덕 위로 나타났다. 기체 양옆에 장착된 30체인건과 로켓 포드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적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아파치의 등장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파치의 체인건이 불을 뿜었다. 분당 600발의 고폭탄이 탈레반 진지를 갈아엎기 시작했다. 흙먼지와 비명이 뒤섞이며 아비규환의 장면이 펼쳐졌다. 로켓 포드에서 발사된 히드라 로켓 수십 발이 언덕을 차례로 강타하며 모든 것을 불태웠다. 지옥의 협주곡은 끝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교향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압도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조금만 늦었더라면 하는 아찔함,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탄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잠시 후 밀러가 이끄는 MRAP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뛰어내린 밀러는 반파된 장갑차와 부상당한 부사관, 그리고 흙먼지와 화약으로 뒤덮인 채 멍하니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 멍청한 자식,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은 안도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다. 동료를 잃을 뻔했던 한 군인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밀러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지를 실감할 뿐이었다. 바그람 기지로 복귀한 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하사는 즉시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군 생활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유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새겨졌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작전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복기해야 했다. 그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적 정보원에 대한 과도한 집착, 안전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추격, 부대원을 위험에 노출시킨 지휘과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징계를 감수하겠다고 적었다. 보고서를 제출하러 간 지휘 텐트에서 밀러를 마주쳤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이었다. 박하사는 괜찮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밀러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책하지 마, 캡틴. 여긴 전장이야. 누구든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얼 배우느냐지. 그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유진의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작전은 실패였다. 정보원 압둘라는 교전 중에 혼란을 틈타 사라졌거나 혹은 사살되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영원히 사라졌다. 연합군은 3명의 엘리트 군인과 값비싼 장갑차를 잃을 뻔했고
결국 적의 정보망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유진은 식사도 거른 채 자신을 방 안에 가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전 브리핑에 나갈 면목이 없었다. 그녀가 이룬 모든 명성과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다. 캡틴,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데이비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비닐 증거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교전 현장에서 수습한 물품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쓰레기지만 이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 봉투 안에는 불에 그슬린 낡은 코란 이슬람 경전과 부서진 염주 타스비가 들어 있었다. 압둘라가 도망치다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이었다. 별거 아닐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진은 무표정하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실패의 증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봉투를 책상 위에 던져두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유진은 무심코 책상 위에 증거물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부서진 염주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99개의 알로 이루어져야 할 염주는 중간이 끊어져 있었고 몇몇 알은 불에 녹아내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염주알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그러다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다른 알들과 달리 유독 차갑고 매끈한 알이 하나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건? 유진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그녀는 손톱으로 그 금속 알의 틈새를 힘주어 비틀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알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리선에 연결된 쌀알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SD카드를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카드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몇몇 텍스트 파일은 그대로 열렸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숫자와 단어들의 나열이 가득했다. 마치 시장의 거래 장부처럼 보였다. 염소 3, 밀 15, 카펫 2차 7. 이게 대체 다른 사람이 봤다면 의미 없는 잡동사니 목록이라 생각하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과거 분석했던 적의 교신 패턴, 지역 정보원들에게 들었던 현지 시장의 은어, 그리고 이 숫자들의 배열. 그녀는 즉시 바그람 시장의 주간 물품 시세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내 대조하기 시작했다. 염소 3 세 번째로 비싼 품목 RPG. 밀 15 15번째 AK의 47 탄약. 카펫 2 두 번째 ID 재료. 그것은 단순한 거래 장부가 아니었다. 탈레반의 무기 및 보급품 거래 내역을 암호화한 장부였다. 압둘라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이 지역 탈레반의 보급과 자금을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밤을 새워 암호를 해독해 나갔다. 해독이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정보의 양과 질에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기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잠복해 있는 조직원들의 이름, 안전가옥의 위치, 심지어 미래에 계획된 대규모 공세 작전의 개요까지 담겨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중부 전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였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충혈된 눈으로 지휘 텐트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작전 회의를 준비하던 밀러와 장교들은 며칠 만에 나타난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회의 테이블 중앙의 대형 모니터와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가 밤새 해독하고 정리한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에는 파르완주와 카피사주 일대의 지도 위에 수십 개의 붉은 점과 선들이 거미줄처럼 표시되어 있었다. 적의 안전가옥, 무기 은닉처, 자금 전달 경로, 그리고 지휘관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게 대체 뭔가, 캡틴? 밀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텐트 안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과 확신이 실려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친 정보원, 압둘라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탈레반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지도입니다. 실패의 잿더미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적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는 가장 찬란한 반격의 불씨를 찾아낸 것이다. 강유진이 들고 온 잿더미 속 비수는 상급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바그람의 연합군 지휘본부는 즉시 비상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일개 대위가 가져온 정보의 신빙성을 의심하던 고위 장교들도 정보 분석팀이 SD카드의 암호를 교차 검증하고 그 정확성에 경악하면서부터 태도를 바꿨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적의 신경망을 고스란히 드러낸 해부도였다. 며칠 후 바그람 기지 내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술작전 본부 TOC. 거대한 스크린에 파르완주와 인근 지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수십 개의 목표 지점이 섬광처럼 빛나고 있었다. 작전명은 번개작전. 강유진이 찾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하룻밤 사이에 이 지역 탈레반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대규모 동시 타격 작전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작전의 중심에 대한민국 육군 대위 강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락장교나 통신참모가 아니었다. 작전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대의 임무를 조율하는 핵심 기획자의 자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짙은 청색의 오시노 부대 베레모를 쓴 그녀의 모습은 계급장과 군복 색깔이 다른 수많은 미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유독 돋보였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어색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신뢰와 기대만이 가득했다. 따라서 델타팀은 3번 목표인 통신 중개소를, 브라보팀은 5번과 6번 목표인 무기 은닉처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1번 목표 탈레반 지역 사령관 굴람 칸의 은신처는 알파팀이 맞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브리핑 룸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밀러에게 향했다. 밀러와 그의 팀원들은 알파팀으로서 이 작전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이 되는 임무를 자처했다. 캡틴 강의 정보에 따르면 굴람의 은신처는 3층 구조의 진흙벽돌 건물로 지하에 비밀 통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비 병력은 약 20명 내외. 하지만 굴람은 교활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진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위성사진과 지형정보, 심지어 건물의 건축 양식까지 분석하여 모든 변수를 계산해 넣었다. 밀러는 유진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라, 캡틴. 당신의 눈이 되어 우리가 직접 그 뱀의 머리를 잘라오겠다. 그날 밤 아프가니스탄의 밤하늘에 달이 모습을 감추자 번개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대의 헬기가 소리 없이 이륙하여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유진은 헤드셋을 쓴 채 TOC의 수많은 모니터 앞에 섰다. 그녀는 이제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자였다. 각 팀의 움직임, 교신 내용,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델타팀 목표 50m 전. 저항 없음. 예정대로 진입한다. 브라보팀 가벼운 교전 발생. 하지만 제압 가능. 문제없다. 각지에서 성공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작전은 유진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1번 목표에 쏠려 있었다. 알파팀 목표 건물에 진입했다. 예상대로 경비 병력의 저항이 거세다. 밀러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드론이 촬영하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확대했다. 건물 안에서 수십 개의 붉은 점사람들이 격렬하게 움직이며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알파팀 2층 북서쪽 방에 적이 집중되어 있다. 우회에서 3층을 먼저 장악한 뒤 위에서부터 압박하라. 알겠다. 밀러의 팀은 유진의 정보 덕분에 건물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그들은 적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과거처럼 무작정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외과 수술 같은 공격이었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마침내 밀러와 그의 팀원들은 3층 구석의 방에 숨어있던 굴람 칸을 포위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굴람은 AK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안 거냐?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절망적으로 외쳤다.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그의 왕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밀러는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차갑게 대답했다. 대한민국의 한 대위가 안부를 전하더군. 그 시각 TOC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목표가 성공적으로 제압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파르완주를 공포에 떨게 했던 탈레반 네트워크는 하룻밤 만에 뿌리째 뽑혀버렸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유진은 헤드셋을 벗었다. 귀가 먹먹했다. 밤새 팽팽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TOC를 나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맞았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힌두쿠시 산맥의 능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져나왔다. 유진은 그 새벽빛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하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무겁게 짓누르던 바위 하나를 걷어낸 기분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꽃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새벽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번개 작전 이후 파르완주에는 기적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물론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직적인 저항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연합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PRT의 본래 임무인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유진과 밀러의 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몇 주 전 피비린내 나는 함정의 미끼였던 카심 마을 여성직업교육센터의 개관식을 안전하게 호위하는 임무였다. 같은 장소였지만 임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흙먼지 날리는 길을 달려 다시 찾은 카심 마을. 교육센터 건물은 말끔하게 완공되어 있었다. 건물 앞에는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이 잔뜩 모여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진과 팀원들은 전투 장비를 착용한 채 그들 주위에 경계선을 쳤지만 이전처럼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축제를 지키는 경비대원 같은 느낌이었다. 유진은 부르카와 차도르 사이로 드러난 여성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았다. 그를 배우고 재봉 기술을 익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희망. 그 희망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사실에 유진은 가슴 벅참을 느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군. 어느새 다가온 밀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도 교육센터 안에서 웃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 있었다. 우리는 파괴하는 군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야. 캡틴, 당신은 부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는 것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유진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개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진은 센터의 대표인 자이라라는 이름의 아프간 여성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자이라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서툰 영어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장교님. 당신 같은 강한 여성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순간 유진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만함을 느꼈다. 적을 사살하고 목표를 파괴하는 것만이 군인의 임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희망을 지키고 내일을 만들어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삭막한 땅에 파병된 진정한 의미일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부대로 복귀한 유진에게 한국에서 온 소포가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박하사가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대위님께. 저는 괜찮습니다. 비록 다시 군복을 입지는 못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저와 김중사는 살아남았고 동료들의 희생이 번개 작전이라는 위대한 승리로 이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님은 저의 영원한 지휘관이십니다. 부디 몸 건강히 임무 완수하시고 복귀하십시오. 충성.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그녀를 짓누르던 마지막 죄책감의 조각이 박하사의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에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구원의 눈물이었다. 파병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그람에 쌓이던 먼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나는 절망의 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학교가 지어지고 새로운 길이 뚫리는 재건의 먼지였다. 그 희망의 먼지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다. 파병 기간이 끝나고 오시노 부대의 귀국 날짜가 정해졌다. 길고 길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기지에는 떠나는 사람들의 아쉬움과 새로 오는 사람들의 긴장감이 교차했다. 귀국을 며칠 앞둔 저녁 밀러와 그의 팀원들이 오시노 부대 막사를 찾아왔다. 정식으로 유진과 그녀의 부대원들을 위한 환송 만찬에 초대한 것이다. 이번엔 스테이크가 아니라 진짜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했네. 데이비스가 인터넷을 뒤져서 레시피를 찾아냈는데 맛은 보장 못해. 밀러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군 부대 내의 작은 휴게실에서 열린 만찬은 시끌벅적하고 유쾌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후에는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함께 싸웠던 전투와 아찔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웃으며 이야기했다. 만찬이 무르익을 무렵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잠시 주목. 소란스럽던 실내가 조용해졌다. 밀러는 유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멍청이었다. 특히 강 대위, 당신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어. 내 군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과오였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는 유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잔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만난 최고의 장교이자 가장 용감한 군인 강유진 대위를 위해 들어올린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고 우리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 캡틴 강을 위하여. 모든 미군 병사들이 일어나 한 목소리로 외쳤다.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존경에 답했다. 그때 데이비스가 어색한 표정으로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캡틴, 이건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십시오. 상자 안에는 나무로 직접 깎아 만든 작은 MRAP 장갑차 모형이 들어있었다. 자신들이 처음 만났을 때 유진이 탔던 그리고 지옥 같은 매복 공격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장갑차였다. 조악한 솜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엇보다 값졌다. 고맙다, 데이비스.
유진의 말에 데이비스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서로의 부대 마크가 새겨진 패치를 교환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며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만찬이 끝나고 유진과 밀러는 마지막 순찰이라도 돌듯 기지 외곽을 나란히 걸었다. 멀리 힌두쿠시 산맥의 검은 능선이 밤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우리 부대 역사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될 거야, 캡틴. 전설적인 한국인 여장교 이야기로 말이지. 상사님이야말로 제가 만난 최고의 부사관이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둘 사이에는 국경과 계급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신뢰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귀국 당일, 시으130 수송기의 거대한 후방 램프가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땅과 그 땅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밀러와 그의 팀원들을 눈에 담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램프가 완전히 닫히고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기체가 떠올랐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대한민국 계룡대 육군 본부의 한적한 사무실.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소령 강유진이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에 앉아있던 그녀는 방금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을 읽고 있었다. 발신인은 마이클 밀러였다. 유진에게 소령 진급을 축하하네. 역시 당신은 해낼 줄 알았어. 나는 얼마 전 전역해서 지금은 고향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네. 얼마 전 옛 팀원들과 연락이 닿았는데 모두 당신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 데이비스는 상사가 되었고 톰스는 준위로 진급해서 저격수 교관이 되었다더군.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하더군.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자신들의 군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우리 부대 신병들은 아직도 번개 작전의 전설을 듣는다더군. 편견을 깨고 모두의 존경을 받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푸른 별을 단 한국인 여장교의 이야기 말이야. 당신은 우리의 전설이야, 유진. 언제까지나. 유진은 이메일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미군 부대 패치와 데이비스가 만들어준 작은 MRAP 모형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아프가니스탄은 더 이상 악몽과 죄책감의 땅이 아니었다. 치열했지만 눈부셨던 성장의 기록이자 인종과 성별의 벽을 넘어선 뜨거운 전우회의 증거였다. 창밖의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달린 푸른색의 소령 계급장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마이클에게. 소식 고마워요. 모두 잘 지낸다니 기쁘네요. 먼지 날리던 아프가니스탄의 하늘 아래서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그들이 함께 피워냈던 우정과 존경이라는 이름의 별. 그 푸른 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서로의 마음속에서 결코 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